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훈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보고 있고요. 자, 오늘 19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고점은 이 9시 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분봉을 보시면 9시에 19만 7,600원을 찍고 나서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던졌습니다. 자, 물론 개인들이 열심히 좀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죠. 자, 근데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좀 팔았거든요. 지난 뭐 한 5거래일 동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20만 원 밑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 시간은 우리 편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요. 또 더욱 많은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끌고 가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소식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잠깐 좀 볼게요. 우리가 조금 오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에 미국장이 그 토요일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좀 크게 좀 있었었고요. 우리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5,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6,000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분봉을 좀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9시거든요. 9시 땡 하자마자 시장이 이제 갭이 떴습니다. 갭 상승 출발을 했더니 외국인이 여기다 물량을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막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고점이 플러스 2%고 종가가 플러스 0.6%니까 1.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자, 평소라면 1.5%면은 적은 변동성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주봉을 보시면 지난주가 이틀밖에 없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그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틀밖에 없었는데 이틀 동안 5%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정도의 1.5%는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의미가 있는 6,000포인트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뭐죠? 시가를 지키지 못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의 여기 밑에 차트를 좀 보시면 빨간색 봉이 훨씬 많았습니다만 오늘 6천을 앞두고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매수의 공백이 조금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응원하는 내용들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았습니다. 1조. 근데 이 부분이 여기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미 이제 구정 연휴 전, 설 연휴 전부터 이게 이제 억 단위니까 1조 천억을 판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1조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다. 4거래일 연속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삼성전자에서 나왔거든요. 자,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2조 2천억 팔았어요. 그 전에 목요일에도 1조 3천억을 팔았으니까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씩 팔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거시적인 경제 흐름, 특히 우리가 악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오늘 뭐 평화적인, 또 이란에서 먼저 그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전쟁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관세의 위법이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으로 우회를 하면서 여전히 글로벌 국가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던 말던 난 내일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0.9%가 올랐어요. 자,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가 악재가 아니구나. 다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정상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요. 이 전쟁 리스크 있잖아요. 사실 이란과 미국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 붙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에도 우리가 이 사례가 있었어요. 충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지수가 팍 꺾였다가 곧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사실 미국과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불확실성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금화를 시켰다. 현금 비중을 늘렸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도 그렇고 트럼프의 대통령의 관세 약제도 사실 이게 25년도 1월부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1년이 넘었잖아요. 이때부터 발생했던 게 관세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탕 악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추세를 꺾어서 막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삼성도 주봉을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차트예요. 물론 과거의 기준으로는. 자, 하지만 88,000원을 돌파했을 때 연속적인 랠리가 나왔고요. 장기간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왔는데 이 상승폭을 보세요. 8만 원대부터 19만 원까지 2배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강력한 추세가 전쟁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관세에 대한 악재의 재탕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잠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우상향 추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두 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본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전쟁과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사실 지금 차트 분석에 의미가 없거든요. 자, 단기 박스권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15만 원 전후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서 돌파가 나왔고 가격 조정 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돌파가 나오면 20만 원 뚫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매물대도 없고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요. 새로운 소식도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HBM의 6세대 모델의 양산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26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HBM보다 범용 D램 있죠? 얘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가 이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6단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16개를 이렇게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보다 그냥 여기 들어가는 D램을 파는 게 더 이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BM의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갑이란 얘기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D램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는 HBM의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는 HBM 6세대를 통해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 25년 대비해서 26년이 155%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D램 시장이 잠깐 SK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전에는 이제 HBM 6세대가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니까 그 전 5세대까지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D램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세대의 공급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 여전히 1위를 굳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 155%, 내년에는 가격을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매출 사상 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4분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더 큰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24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대로 모든 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자, 그 근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5년도보다 26년도 영업이익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는 없겠죠. 자, 평택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27년, 8년까지 계속 라인을 확장시키고 있고 6세대가 공급이 들어가고 D램 가격이 여전히 견조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까지 가동률이 8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실적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26년보다 27년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만 미래의 가치를 지금 땡겨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향했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 이런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요 차트의 흐름처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팔기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8,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더라. 사실상 지금 다른 종목들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좋아지겠지만 사실 메모리를 직접 양산하는 회사가 가장 베스트거든요. 자, 그 근거를 여기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D램을 생산하는 게 더 영업이익이 높다. 그래서 HBM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올해 HBM 비트 그로스는 지난해 대비 155%로 경쟁사나 시장 평균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 보면 27만 원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나왔는데 D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삼성전자가 D램 1위를 재탈환을 했고 HBM 6세대를 대량 양산을 하면서 굳히기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엔비디아 제치고 세계 1위 복귀 초읽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그제 나온 소식인데 D램과 낸드의 동시 가격 폭등이 앞으로 물론 엔비디아는 이렇게 좀 종류가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를 공급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독점적인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결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역대급 매출 2천억 달러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때도 62,000원 돌파 그리고 여기 11만원 돌파 이때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제대로 된 조정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10만 원이죠. 20만 원이에요. 거의 19만 7천 원이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은 게 가격 조정은 없었고요. 요거 긴 꼬다리는 아시죠? 이거 프리마켓에서 장난친 거.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한 번도 21선을 위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의 가격 조정이 제대로 나온 구간이 없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밀려야 되는데 옆으로 기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소폭 밀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강세장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제대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증시 예탁금 106조입니다. 또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100조를 살짝 깼었습니다만 다시 금방 늘어났고요. 이 대규모의 예비 자금들, 이 총알들이 조정만 나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라던가 관세에 대한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더라도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2월은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사실. 2월만 해도 20%가 올랐는데요. 연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느낄 수가 있긴 합니다. 코스피가 2월에 11% 올랐는데 삼성이 20%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는 구간이다. 하지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 증명을 한다면 2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댓글로 삼성전자 응원하는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 끝까지 잘 우리가 홀딩을 해서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곳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